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부천 열병합 발전소 현대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 헬로 이슈 토크를 통해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주민들은 현재 현대화 사업은 사실상 열병합 발전소 증설 계획이기 때문에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사 측은 주민 설명회를 통해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한 만큼 전 임직원의 이름을 걸고 친환경 명품 발전소를 짓겠다며 현대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열병합 발전소 증설에 따른 환경 문제, 앞으로 주민과의 협의는 어떻게 해나갈지 짚어봅니다. 함께할 두 분 모셨습니다. GS파워 김정호 대외협력처장과 서진웅 전 경기도의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GS파워 측에서 지금 열병합 발전소를 현대화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네. 근데 주민들은 뭐 그 전에 뭐 쇳가루 분진 문제나 여러 가지 이제 문제 때문에 반대를 했었고, 그래서 추진이 한번 실패를 했던 그런 적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 문제는 다시 뒤에서 좀 짚어보기로 하고, 굳이 왜 현대화 사업을 하는 배경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 그 GS파워 부천 열병합 발전소는 그 1992년도에 부천 중동 신도시가 건설될 때 그 신도시 공동 주택에 열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건설된 발전소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발전소 수명을 저희가 30년을 보고 있는데요. 현재 27년째 저희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 수명이 다 노후화된 설비를 이제 현대화할 수밖에 없는 시점에 이르게 된 겁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2014년도에 한번 저희 발전소가 예상치 못한 그 고장이 한번 났었는데요. 만약에 동절기에 이런 고장이 또 발생되면 이것은 어떤 뭐 단순히 기업의 손해가 아니라 전체 우리 지역 사회에 크게 또 어떤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재난에 가까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회사가 이 부천 중동 신도시를 위해서 건설된 것만큼 그 안정적인 열 공급을 위해서 반드시 현대화를 해야 된다는 그 결정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현대화를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발전소니까 이제 전기를 생산하는 뭐 그런 기관이고, 네네. 어느 정도 용량에 몇 세대 정도에 공급하는 거예요? 이제 이 에너지가? 현재 저희가 그 부천 지역 중심으로 봤을 때는요, 약 9만 8천 세대 공동주택에 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지금 그러면 이제 증설을 하겠다고 했는데, 네네. 증설은 이제 현재 이게 몇 메가 정도 되죠? 이게? 현재 전기로는 한 450메가와트 정도가 되고요. 네. 예, 전기를 생산을 하면서 거기서 열을 네. 배열을 해서 종합 효율을 올리는 것이 열병합 발전소의 특징인데요. 열로 보면 한 464메가 정도, 464 기가 칼로리 정도 됩니다. 근데 사회자님, 이 부분에서 저희가 증설과 이제 저희는 현대화라고 사실 이걸 부르고 있는데요. 네. 이제 증설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네. 어떤 용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위를 증설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네. 저희들은 그 용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노후화된 시설을 이제 새롭게 노후화된 시설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증설이라는 의미보다는 현대화라는 것이 좀 더 적합한 용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시설은 그럼 앞으로 사용을 안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사용하지 않고 네네. 기존 시설보다 더 많은 용량을 늘려서 새로운 시설을 만들겠다는 새로운 거죠? 시설을 하게 되는데 도시가 성장하고 발전을 하니까 네. 미래 도시 규모에 맞게 어떤 열 공급 용량을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열 용량이 약간 증가되는 그런 현상을 지금 보이는 겁니다. 그래 지금 운영사 측에서는 이제 현대화라고 좀 표현을 하고 있고, 주민들은 지금 증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서진웅 의원께서는 이제 뭐 그 도의원 재직 시절에도 관련 상임위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열병합 발전소 이제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공감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먼저 김진호 차장께서 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것이, 지금 방금 전에 서두에 노후화되기 때문에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모른다. 그래서 이 노후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현대화 사업을 한다고 주셨는데, 이건 시민들한테 협박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GS파워 부천 열병합 발전소는 녹색 기업으로 인정을 받고 있거든요. 지도 점검을 안 받고 있어요, 정기적으로. 그런 회사가 지금 어떤 사태가 날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을 하면
이게 현대화 사업에 어떤 하기 위한 기업의 어떤 뭐라 할까요? 표현이죠. 그래서 이건 잘못된 시민들한테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건 대대적으로 지금 정비를 경기도나 부천시 환경부에서 대대적으로 정기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출이 지금 열 공급 세대가 98,000세대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당초에 92년도에 그 받았던 세대고 지금은 20만 4천 세대 가까이 한다고 지금 GS 홈페이지에도 공개되어 있어요. 부천, 부평, 계양, 마곡 지금 GS 파워가 계속 팽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금 현대화 사업이냐 증설이냐 놓고 봤을 때 현대화 사업엔 명분을 갖고 있지만 30년 노후화됐다. 설계 수명이 30년이다. 이렇게 하고 명분을 갖고 얘기하지만 실질은 증설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지금 GS 파워가 이번에 이 집단 에너지법 제9조위에서 시행 규칙에 뭐가 있냐면 열 발생 설비 용량의 변경에 의해서 신청을 한 거예요. 변경 허가를. 이거는 100분의 20 이상을 초과했을 때 신청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증설이라는 거죠. 두 번째, 지금 이 설비 계획에도 열 생산량인 별로 차이가 없어요. 112%가 증가가 돼요. 하지만 전기 생산량은 221%나 돼요. 2배가 넘어요. 2.2배가 지금 현재보다. 지금 매출이 GS가 9천억 가까이 됐는데요. 전기가 예를 들어서 6천억, 5천억, 5,500억에도 6천억 차지한다면 여기에 지금 이 설비를 증설하면은 전기로만 해도 1조 이상 매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현대 사업이다. 증설이 아니다. 이건 안 돼. 왜곡된 말이죠. 저는 이거 증설이라고 보고 이렇게 GS파워는 증설을 함으로써 공급이 확대되면서 매출해서 좋지만 사회적인 책임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민 안전 문제, 건강 문제, 환경 문제. 거기에 대해서 지금 GS파워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번 산하철 사고를 보면. 그래서 저는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현대화 사업 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문제가 없어지냐, 해소가 되냐, 아니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GS파워가 말로만 친환경 명품 발전소를 짓겠다고 할 게 아니라 정말로 시민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것을 해소시키는 방지 저감 대책을 내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 이에 대한 반론은 좀 이따 좀 드리기로 하고 지금 좀 이제 의원님과 현대화 사업이냐 증설이냐 근데 뭐 두 가지가 지금 복합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양쪽 주장이 좀 다르긴 하지만 이 같은 논란 속에 지난 10월 31일 날 주민 설명회를 열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오갔죠? 그 주민 설명회는 이제 저희가 그 관련 법에 따라서 이제 주민 의견을 청취하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 회사는 이제 그것과 관계없이 뭐 저희가 이제 지역 기업으로서 이게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공감하는 활동을 계속 해왔었는데요. 그 주민 설명회 열리기도 전에 저희들은 이런 여러 가지 저희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직접 찾아뵙고 뭐 수십 차례 어떤 설명회를 거쳤었고요. 10월 31일은 공식적으로 주민 여러분들을 모시고 관련 법에 따라서 저희 그 현대화 사업에 대한 계획을 전체적으로 이제 공감하는 자리를 가졌었습니다. 그 전에 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뭐 색깔의 분진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의 조금 그 좋지 않은 시각으로 계속 열병합 발전소를 보고 있는데 당시 설명회 주민들의 반응은 좀 어땠습니까? 그 저희가 사실 뭐 이런 뭐 아시다시피 국내 많은 그런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주민들의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집단적인 어떤 의사 표현을 하시고 또 이제 반대를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들도 그런 부분 상당히 우려하고 걱정해서 준비를 했었는데 의외로 저희는 그 이번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상당히 고무적인 어떤 결과를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반면에 또 부천 시민 여러분들이 또 다른 지역의 어떤 그 집단적인 어떤 반대 의사 표현에 대응해서 봤을 때는 저희 그 발전소 자체를 도시 기반 시설로서 인정해 주시는 상당히 좀 그 성숙된 어떤 시민 의식을 좀 보여주는 자리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 참석하신 뭐 대부분인지 일부분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반대 주민들은 또 참석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들려오거든요. 반대 주민들은 GS파워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설명에 대해서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증설 자체를 반대하고 이전을 하든가 폐쇄를 해라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설명회에 참석을 안 하게 된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산하철 문제도 GS파워가 현장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거 아닙니까? 지금
광역 환경사업소, 경기도 광역 환경사업소가 지난번에 점검을 이번 저기 산하철 사건으로 해서 현장을 점검을 했어요. 그것도 7일 뒤에나 했단 말이에요. 5월 1일 날 발생했는데 5월 7일 날인가 발생을 현장 점검을 했는데 점검을 하다 보니까는 이 GS 파워가 이번에 관리를 잘못했던 것이 지적된 게 뭐냐면은 오염물질 새어나가는 부식 및 마모에 의해서 오염물질이 새어나가는 대기 배출 시설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했다. 이것이 지적이 됐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변경 시설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점검을 하고 가동을 해야 되는데 신고는 5월 1일 날 하고 실질적으로 5월 10일 날 허가가 났어요. 점검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실제 현장에 가보니까 GS 파워는 그 전에 4월 며칠부터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신고한 날짜 이전부터 그거 점검을 이미 해버린 거예요. 네. 이것은 환경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행정처분을 당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방치했기 때문에 마모에서 시설을 방치했기 때문에 200만 원의 과태료를 처분받았고 두 번째는 이 법정 기일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 이행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60만 원이라는 과태료를 추가로 또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GS 파워를 시민들은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부분도 또 하나 있고 GS 파워가 왜 법을 지키지 않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백히 밝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또 하나는 이 이번에 참석하지 않은 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증설을 반대하고 있고 환경 피해를 당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GS 파워가 참석하지 않는 분들과 협의체를 좀 만들어서 이 부분 증설 반대하는 주민들의 우려하는 그 내용, 그 방지 시설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부천시가 이번에 산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주민 설명회 이후에 네. 의견서를 제출할 때도 부천시가 그 지역 주민뿐만이 아니라 환경단체와도 대화를 해서 의견서를 제대로 내야 된다.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좀 받아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차후에 이제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지속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네. 환경영향평가도 앞으로 할 겁니다.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지역 주민들 또 부천 시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담아내서 제대로 환경영향평가에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에 대한 발언에 반론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서두에 조금 얘기를 나눠봤더니 어떤 그 정비 작업 차원에서 네네. 정비를 하다가 이제 네. 그런 부식이 발생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네네. 석가루 분진 사고 발생했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해명을 좀 해보시죠. 예, 어쨌거나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그 산하철이 비산된 거에 대해서는 네. 뭐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네.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이 잘했다 이런 게 아니라 무조건 저희는 잘못했다고 이제 주민들의 사과를 드린 네.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서진웅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아주 좋으신 말씀이신 거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그런 많은 반대하는 주민들이더라도 대화를 많이 나눠야 하고 네. 끝까지 소통을 통해서 이제 공감을 얻어내야 된다고 네. 하는 부분 전적으로 저희는 동의를 하고 있고요. 또 말씀 주신 것처럼 현재는 이렇게 반발을 또 반대 의견을 강하게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지금 서진웅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여러 관계 기관이 함께하는 네. 그 확대 소통 협의체를 이제 구성을 해서 저희가 그 10월 22일부터 계속 이제 대화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희 회사는 끝까지 저희 어떤 회사의 진정성을 가지고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또 잘못된 부분 설득을 시키고 또 공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다하고 있습니다. 네. 보상 문제가 지금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부 주민들은 이제 보상을 받은 상태인데 네네. 반대 주민들은 어떤 협상 없이 일방적으로 지금 보상을 했다 그래서 조금 또 불만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실제로 그 산하철이 이제 비산되고 저희 회사가 이제 공식적으로 대표이사 명의로 네. 전체 주민들에게 사과 메시지를 전달을 해드렸고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저희들이 한꺼번에 다 함께 이렇게 협의가 되고 합의가 돼서 보상이 됐으면 훨씬 좋았을 것인데 어쨌거나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많은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산하철이 비산됐을 때도 인근 지역에 그 보상을 요구하는 단체가 한 3개에서 4개 정도 단체가 있었고요. 네. 또 각자의 목소리가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들은 빠른 보상을 요구를 하고 있었고 또 어떤 단체 현재 그 반대를 하고 계시는 반대 추진위원회에서는 네.
그 유해성 검증을 한 후에 보상을 하자 이렇게 또 의사를 전달을 해주셔서 저희는 이제 잘못한 입장에서 이제 회사 입장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의 목소리 하나하나를 저희가 또 무시할 수가 없어서 전체를 들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유해성 검증이 또 빠른 시간 내에 이게 처리가 되는 거라면 그 같은 과정을 통해서 같이 협상을 했을 텐데 유해성 검증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또 한쪽 파트에서는 또 계속 빠른 보상을 요구하다 보니까 회사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을 다 병행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했다는 부분은 조금 입장 차이에서 약간 오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그럼 몇 세대 정도 보상을 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빠른 보상을 요구했던 이제 그분들한테도 어쨌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제 보상 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국내 어떤 유사한 사례를 이제 경험했던 손해사정인을 저희가 좀 의뢰를 네. 해서 객관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어느 정도를 보상하면 좋겠냐는 이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현재 그 약 1,700세대, 뭐 인원수로 따지면 4,000명 정도에 해당되는 그 세대들한테 저희가 보상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아, 그러면 지금 보상 범위를 한 몇 세대 정도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손해사정인을 통해서 저희가 검증을 하고 또 그 산화철이 비산됐을 네. 때 저희 전체 직원들이 현장 그 마을을 다 돌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어떤 범위를 정했는데 네. 그래서 손해사정이 정해준 범위 위에다가 더 넓은 범위를 선정했을 때 약 한 2,000세대를 저희가 2,000 세대.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계속 뭐 논란이 되고 네. 있는데 부천시는 사실은 뭐 이거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한 발 그동안 물러서 있었던 것 같고요. 정치권에서도 조금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나몰라라 했던 부분도 있다고 주민들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최근에 그 확대 협의체가 구성이 됐어요. 네. 확대 협의체 앞으로 뭐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확대 협의체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한 가지 GS 파워에다가 네. 말씀드릴 게 있는데 지금 증설을 하면 당연히 더 많은 대기 오염이 물질이 나올 것이라고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개선이 예, 분명히 메시지를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GS 파워가 그런 메시지를 안 주고 있고 GS 파워가 지난번에 배출되는 질소 산화물 양을 보면 매년 급격히 늘고 있어요. 2018년도에 61만 1,000kg가 넘었어요. 네. 킬로그램이 넘어서 2015년 대비 251%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황산화물도 작년에 보면 2017년 대비 265%가 또 증가를 했어요. 또 오염물질 배출 총량이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근데 일종 사업장이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 GS파워에 할당된 총량을 이미 초과해 버렸어요. 그래서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8만 킬로그램을 일산 화력발전소에서 배출 총량을 사왔어요. 지금 GS파워는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에 봉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지금 아직 모르고 있는 거죠. 저도 이 자료를 통해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GS파워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지금 해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해명의 기회를 한번 좀 주시죠. 지금. 예. 아니, 지금 제가 이제 이 협의체 갖고 시간이 얼마 없는 것 네. 같아서 그러니까 협의체 얘기는 잠시 예. 하고요. 또 해명의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이제 환경 개선 문제를 해결할 건지. 지금 이제 우리 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현대화를 한다는 것이 단순히 어떤 용량을 대비하는 것 이외에 네. 그 친환 아주 최첨단의 그 신기술의 그 환경 저감 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 메시지를 이제 저희가 당연히 설명회 때도 설명을 드렸었고 그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 게 당연히 맞는 거죠. 그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기에는 저희들이 하는 그 현대화 시설에 최첨단 환경 저감 시설이 적용이 되면 현재 기준으로 보면 약 한 40 ppm 정도로 저희가 이제 그 질소 산화물을 이제 방출하게 되는데요. 네. 저희 현대화 사업의 그 기준은 그 최첨단 환경 저감 설비의 기준은 5 ppm입니다. 네. 확대 협의체 얘기도 아직 못했기 네, 네. 때문에 시간이 지금 없어서. 네, 부천 열병합 발전소 관련해서 두 분이 좀 설전을 벌였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초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